이제 자식한테 도움 받을까 해서 사는데 자식이 도움 줘요 나중에. 근데 그분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실버타운 이런 데 가면은 죽으러 들어가는 것 같아서 나는 안 들어간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끝까지 살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혼자 외로움은 혼자니까 가능하대. 근데 둘이 살면서 그 외로움은 더 외롭다. 인간은 항상 외롭다. 인간은 고통스럽게 태어났다. 우리 5060 세대를 낀 세대라고 부르거든요. 애매하죠. 세대. 예, 그러니까 위로는 지금 부모를 봉양하는 세대이기도 그렇죠, 그렇죠. 하고 아래로는 네. 또 자식을 케어하는 세대다 해서 낀 세대라는 얘기가 있는데 보통 5060 세대들 중에 고민이 자식 결혼시킬 때 돈 많이 들죠. 돈 많이 든다고 네, 하잖아요. 보통 3억에서 5억 들어간대요. 그건 재벌집 아닐까? 요즘 집값이 그렇게 올라갔고 그러니까. 집을 하나 해줘야 되고 이쪽에 네. 준비해야 되는데. 제 친구 같은데 보면은 네. 은퇴 자금을 자식들 결혼 비용으로 대부분 써가지고 본인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이런 경우도 봤어요. 돈을 많이 모아놓은 사람들은 그런데 부담이 없는데 네. 이제 자식한테 도움 받을까 해서 사는데 자식이 도움 줘요 나중에? 안 주잖아요. 한 번 간 돈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두 번 다시 안 돌아와요. 예, 그러던데요. 네. 왜냐면 본인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원금 회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식은. 자식은. 예. 외국 같은 데는 그런 거 없잖아요. 네. 20살 알아서. 넘어버리면 다 예. 그러니까 그건 외국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외국이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자식들도 다 해주고 어떤 경우는 뭐 40살 넘은 자식까지 다 먹여 살리는데도 결혼도 안 하고 우리나라도 추세가 바뀌어야 돼요. 20살 넘으면 성인인데 네. 이게 독립시키고 알아서 결혼하고 알아서 하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풍조는 없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식을 안 낳아갖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네. 말씀하시니까 자식 리스크는 없으시네요. 네, 자식 리스크는 없고 개 리스크만 두 마리. 저희 강아지가 제가 있으면. 저와 지금 언니랑 산 지가 3년 이제 4년째 접어 들어갔는데 우리 언니가 이제 형부가 오랫동안 요양병원에 있으니까 코로나 때 면회를 못 가니까 집에만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전화를 하니까 언니가 계란을 후라이도 안 해 먹고 그냥 생으로 먹고 있대요. 그럼 목소리가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전쟁 났다 생각하고 강아지만 안고 지금 우리 집으로 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언니가 왔는데 얼굴을 보니까 언니가 너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았냐 그랬더니 언니가 60이 넘고 남편이 요양병원에 있고 난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 하루에 강아지가 내가 죽어도 일주일이나 열흘은 버틸 수 있게 강아지 밥을 이만큼 떠놓고 물을 이만큼 떠놓고 매일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를 내가 지금 불러서 같이 살지 않았으면 우리 언니는 조만간에 고독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혼자 살다 보면 먹는 거를 그 요리를 잘하는 언니가 계란 후라이조차 아주 그 심한 우울증 되게 옛날에 미인이었거든요. 예뻤던 여자들이 더 그렇게 심하게 우울감이 오더라고요. 내가 막 네, 잘 나갔던 잘 나갔던 시절이 시절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국민 못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나는 마를린 못난 이러고 우리 언니는 저보면 이 지역의 미친년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막 그러니까 제가 그런 에너지를 언니한테 주거든요. 근데 저도 언니가 없었으면 나도 내일이 오지 않을 것 같고 매일매일 그런 심한 우울감이 있거든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같이 우울하지만 그래도 또 손 붙잡고 있는 게 이게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이 노년이 돼서 혼자 있는 거는 언니가 항상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게 제가 결혼을 안 했잖아요. 둘이 있어서 외로움은 더 크다는 거야. 둘이 있으면서. 차라리 혼자 외로움은 혼자니까 가능하대. 그거는 그냥 느끼면 된대. 근데 둘이 살면서 그 외로움은 더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외롭다. 인간은 고통스럽게 태어났다. 그걸 즐겨라. 쇼펜하우어가 얘기했나? 네, 인간은 삶 자체가 고통이다. 오늘 이렇게 말이 잘 되지. 픽성 나오더니 굉장히 쇼펜하우어가 막 뜨고 익숙해졌네. 있더라고요. 쇼펜하우어가. 워낙 이제 좀 경제가 아까, 어려우니까 지금. 저도 그래서 노후 대책으로 제가 라이센스를 생각하는 게 웃음 치료사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 같으면 웃음 치료사라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면 건강에 도움 되고. 저를 기억할 거 아니에요. 제가 네. 병원에서 옛날에 약간 병원 봉사를 했는데 이렇게 숨을 못 쉬시는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도 얼굴 보면 반가워갖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 얼굴을 보고. 그래서 난 나중에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실버 요양원이나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믹싱으로 DJ도 하고 웃음 치료로 그런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지금 설계만 하고 있어요. 저. 요즘에는 아니, 건강하시고 젊은데도 실버타운도 네, 또 많이 가시더라고요. 실버타운이고 뭐 그게 쭉 나왔는데 네.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돈도- 월 400, 500 정도 들어가요. 뭐 실버타운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는 있어요. 아 전 실버타운 가고 싶어요. 지금? 네.
아, 네. 실버타운 가면 너무 좋은 게 삼시세끼를 해결해 주죠. 그 다음에 제 또래보다 조금 많은 오빠들을 잔뜩 만날 수 있죠. 거기서도 제가 미모에서 안 빠지려고 열심히 노력할 거죠. 그래서 저는 실버타운을 꼭 가고 싶어요. 아. 제가 옛날에 거기에 사시는 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무슨 재미를 살까 70인데 그분 나이가 70이었어. 그랬더니 현영 씨 70대도 마음은 똑같아. 여기서도 오빠들이 또 이렇게 경쟁하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외모만 늙었지 내 마음은 지금 현영 씨랑 똑같아. 제가 그때 30대였거든요. 그분을 인터뷰할 때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어느덧 그분 나이가 돼 가잖아요. 그래서 나도 마음은 똑같을 것 같다. 그럼 실버타운 가서 여러 명의 오빠들이랑 같이 놀고 거기서 재밌게 또 꾸려가면 되겠다. 왜냐하면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싶어요. 제가 산에 오르면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르는데 그분들이 항상 말을 걸어요. 왜냐하면 누군가한테 그냥 말을 걸어요. 이분들은 혼자 있기가 너무 외로워서 산을 오는 거거든요. 일부러.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서 말을 하고 싶구나. 그럼 실버타운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데 밥도 같이 먹지. 박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사님도 잘생기셨으니까 가세요. 인기 짱이야. 제가 가면? 지금 들어가면은 인기 짱이죠.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선배가 있거든. 한 15년 이상 된 제 친한 선배가 있는데 자식들은 다 결혼시키고 네.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다 결혼시키고 내 집은 끝까지 갖고 있어야 되겠다. 보통은 자식한테 집 가지고 있으면 다 뺏기거든요. 네. 끝까지 집을 안 뺏겼는데 그 부인께서는 치매가 완전히 걸렸고 그다음에 그 우리 선배는 치매가 완전히 안 걸리고 반만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때는 알아보고 어떤 때는 못 알아보고 그러면 누가 돌보세요? 자식이 셋이잖아요. 그렇죠. 네. 1년에 2번 찾아오나? 치매가 걸렸는데 부인이 완전 치매잖아요. 네. 이제 남자가 이게 돌봤거든. 네. 근데 두 분이서 한 분은 완전 치매, 한 분은 반 치매 걸리니까 네. 이제 실버타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이 양반이 한테 그랬어요. 이제 실버타운 들어가시라. 이 집 팔면은 실버타운 좋은 데 들어갈 수 있다. 거기 들어가시라. 근데 그분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실버타운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죽으러 들어가는 것 같아서 나는 안 들어간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끝까지 살겠다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이제 안 들어갈 수가 없고 누군가 도저히. 케어가 필요한데 네. 이제 자식들은 케어를 안 해주지. 네. 자기들이 이제 뭐 바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실버타운 들어가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럼 무조건 들어가야지요. 최고의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실버타운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네. 치매인데 뭐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치매라는 거는 네. 건강은 아무 이상 없어요.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부인이 옆에 어떤 남자 자고 있다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 치매 걸려 누군지 치매가 모르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잊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다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아, 그럼요. 사실상. 예, 그랬을 때 이게 결국에는 돈 문제인 것 같아요. 돈 문제죠 결국은. 예, 보통 뭐 65세 이상 어린들한테 이렇게 설문조사 해보면 83%가 다 자식 옆에서 내 집에서 살고 싶다. 네,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현실은 그게 현실은 안 아니잖아요. 아까도 보면 자제분들 오시지 않잖아요. 그럼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까지 그 시드머니를 마련해서 갖고 있어야 돼. 안 줘야 돼. 자식들한테 주면 찾아올 걸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안 줘야 돼. 지켜야 될 거는 지키고 있어야 이제 실버타운이나 이런 데 들어갈 정도 돈이 있으면 그래도 해피한 거죠. 그 정도면은. 네. 뭐 우리가 다 아시는 분 중에 잔이윤이라고 있어요. 네, 알죠. 알아요. 그분은 돈을 잔이윤 씨.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미국에서도 코미디언으로 인기를 끌었고 또 한국에서도 방송을 많이 했었죠. 네네. 돈이 많아요. 네. 근데 가족들, 그러니까 재혼한 부인한테 돈을 다 주고 마지막에는 LA 근처에 요양병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들어가는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그 방송 기자가 가서 취재를 했는데 누군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냥 아예 네. 치매가 완전히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치매가 걸리니까 가족이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잔유인은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데 거기서 여생을 비참하게 마감한 그런 기사를 봤어요. 씁쓸하다. 내가 앞으로 쓸 돈은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단단히 지켜야겠다.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도 돈을 못 버는 경우도 물론 생겨요. 그렇지만 내가 어느 정도 자금은 있어야 거기에 대한 대비를 꼭 해야 돼요. 네. 박사님은 노후에 그 매달 생활비를 한 어느 정도면 내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뭐 노후야 생각하세요? 뭐 큰 돈이 필요하진 않죠. 필요하진 않지만 최소한 3, 400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때는 이제 사회 활동도 못 하고 저는 이제 노후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은퇴하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에 노후라는 개념 자체를 은퇴 이후로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건강할 때까지는 일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라이선스도 가지고 있고 또 미국의 일을 또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일 중에 지금 하시는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은 어떠세요? 유튜브도 하나의 힐링이 되고 있어요, 저한테.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 지가 1년도 안 돼요. 한 예. 7개월 됐나? 이것도 새로운 일이구나. 이게 힐링이 되는구나. 예. 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걸 하다 보니까 저를 비난하는 사람도 많아요. 칭찬하는 사람도 많아요. 팬들도 많이 생겼어요? 팬들도 좀 생긴 것 같아요. 생긴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비난하는 분들도 기분이 좋은 게 누구한테 욕을 먹으면 오래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명도 자꾸 늘어나는 효과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안 하면은 제가 어디 가서 욕을 먹겠어요. 유튜브를 하니까 이제 욕을 먹으니까 수명이 자꾸 늘어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유튜브가 저한테 굉장히 힐링되는 개념. 그래서 어떤 분들도 그래요. 저보고 당신 기득권층인데 왜 자꾸 부동산 폭락하냐 몰락하냐 이런 소리 하느냐 이런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댓글도 달리잖아요. 네. 전 댓글도 이제 가끔 보는데 칭찬만 하는 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수명이 별로 안 좋, 영향이 없잖아요. 근데 기분은 좋잖아요. 기분은 좋지. 기분 엄청 좋잖아요. 기분만 좋고 수명은 영향이 없어. 근데 이제 엄청 비난하는 댓글이 달리면 이제는 수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욕을 먹어서. 욕을 먹어서. 욕 먹으면 수명 늘잖아요. 그 의학적으로 규명된 거는 모르지만 배도 불러요. 배도 부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게 상당히 좋다. 이것도 한 힐링의 한 방법이다. 예. 지금 우리 박사님의 삶이 어떻게 보면 5060들의 워너비가 되지 않을까, 부러움의 대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고예요! 네, 지금 자식 리스크 없으시죠? 네. 빚 없으시죠? 집 있으시죠? 좋아하는 일 소득 하시죠. 있으시죠? 진짜 모든 분들이 다 근데 이제 원하는 그게 걸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긍정적인 사고를 네.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뭐 돈이 있고 없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계속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노후에 뭘 해야 될까? 이런 걱정도 안 생기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또 일도 잘 풀리더라고요. 네. 긍정적으로 하니까. 은퇴 후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돈이 많아도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다라고 하면 우울증이 걸리고 그래서 그럼요. 우리나라 노인 우리나라 자살률도 5위 높잖아요. 안에 있는 네. 재벌도 그 우울증 때문에 외국에서 자살했잖아요. 현영 언니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좀 후회된다. 노후를 위해서 내가 이런 걸 준비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후회 있으신가요? 돈 관리를 어렸을 때 유대인처럼 뭐 어렸을 때부터 배웠으면 참 좋았을 텐데 20대, 30대 때 그걸 다 놓쳐버린 거가 너무 후회가 되고 다시는 그런 영광이 안 돌아올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뭐 전원주 선생님처럼 62세에 그분이 뜨셨거든요. 아직까지도 방송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이 대단해서 그래도 또 내일 아주 사고나 뭘로 내가 혹시 죽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유서는 다 써놨어요. 유서도 써놓고 뭐 증여도 해놨고 이제 혼자 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는 미리 해놓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이렇게 써놓으면 또 오래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래갖고 그렇게 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돈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될까? 뭐 이런 거 돈은 생각해 제가 보셨죠? 갖고 있는 돈 갖고 한 3, 4년밖에 못 살 것 같고요. 있는 돈을 다 쓰고 산다면. 네.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벌어야 돼서 제가 계획했던 게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웃음치료사나 저는 거기 직원이 되려고. 아. 그 돈을 안 내고 살려고. 네. 그 직원이 돼서 가리키면 당연히 내 방 하나 나올 거니까 저는 그들을 다 케어하겠다 이겠죠. 좀 빨리 들어가려고요. 한 10년 일타쌍피로. 일타쌍피로. 네. 제 얼굴이 60대, 70대에는 좀 알려졌으니까 오늘은 또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택시 타시는 분도 알아보시고 가서 살고 이제 싶어요. 빅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니 그러면서도 또 이것도 빅톡에 하셔야죠. 또 네. 빅톡도 제가 나오고. 하시나요? 그러면 우리 박사님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있으시다면? 저는 여태까지 살아온 것처럼 이제 긍정적인 사고 있잖아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앞으로 살아 나가면 돈이 좀 적어도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물론 은퇴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은퇴 후에 네. 제가 그런 삶을 계속 살아나가는 게 좋지 않느냐. 웃음을 잃지 않는 네. 이런 삶을 살아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게 내일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번 웃고 오늘 제일 행복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나이 들어서까지 꼭 쭉 유지가 되면 지금 이 상태가 되겠죠. 저는 막 30년, 20년은 안 보지만 한 10년까지는
일단 웃다가 사람들이 제 웃음소리가 좋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웃음 전도사, 웃음을 이렇게 항상 웃다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네.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유튜브나 네. 아니면 웃음 치료사 이런 거 네. 준비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네. 우리의 20년, 30년 후를 지금 준비하는 게 아닌가. 네. 돈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 다 그렇게 네. 공감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죠. 네. 네.